안녕하세요, 김촌입니다. 윤통이 생중계되는 줄 몰랐을까요? 자기 자랑을 한바닥 늘어놓고 남 탓, 공무원 탓하며 법률 수석실 운운하다가 비공개로 전환한 뒤 국무회의와 참모진 회의 중에 분위기가 안 좋은지 2차로 급 사과를 내놨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비공개 사과가 유행인가요? 심지어 윤통은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달라, 아울러서 기강이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늘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고 하니 본인 문제를 공무원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생중계로 다 내보내놓고 뒤늦게 수습하며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 역시 생중계로는 못하고 참모진들이 마사지를 좀 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인지 수준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바로 본심이 드러나는 생중계는 사고라는 것이고, 그 사고는 윤통이 치고 수습은 참모들이 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민주당이 200석을 못한 것을 윤통이 채워주려나 봅니다. 때문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의 방향은 옳지만 그 국정을 운영하는 스타일과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가 절대다수 의견인 것 같다고 수습을 쳤고, 저런 인식이라면 그냥 홍보수석과 대변인만 교체하면 된다는 아니란 인식인 것입니다. 이렇게 뒤늦게 대통령실은 비공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전하며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도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기자에게 윤이 국민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뭐가 있느냐고 했는데 그 안에 답이 포함되어 있다며 모두가 다 열려있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더 들어보면 역시 단서를 달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는 5월 말 새롭게 열리고 이후 원구성이 된다. 아직 여당의 지도체제가 완전히 갖춰진 것은 아닌 것 같아 여당을 위해서도 야당을 위해서도 최소한의 물리적인 시간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거 물리적인 시간은 또 뭔가요? 단어 사용도 기이한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는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것인가요? 대통령이 먼저 만나자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야당 대표들이 만나자고 해도 물리적 어쩌고를 던지다니, 민주당은 자고 우면하지 말고 탄핵으로 바로 가야겠는데요. 오죽하면 기자들이 윤 대통령의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 발언과 국무위원들만 남은 마무리 발언에서 온도 차이가 느껴진다고 지적하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위원들과 함께한 자리여서 장관들을 향한 메시지도 되기 때문에 국정 운영 차원에 중점을 두고 발언을 했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헛소리를 늘어놨습니다. 진짜 VIP가 생중계에 빈말이라도 던지라고 했는데 그것조차 안 했다가 뒤늦게 혼났나 본데요. 이런 오락가락 그름에 대통령이 고위 관계자에게 항복한 거냐란 반응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런 비공개 사과를 지적하는 건 MBC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권성동, 대통령 패배 원인 잘 찾으셨다. 국힘 반응도 가관인데요. 윤통 헛소리의 권성동은 선거 패배에 대해 앞으로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대통령 말씀의 전체적 취지가 초심을 찾아서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살펴서 국정 운영하겠다고 한 것이니 저는 제가 주문했던 내용이 들어갔다고 본다고 정신이 나갔습니다. 이 안철수도 며칠 좀 나를 세우는가 싶더니 바로 윤 대통령이 전적으로 맞는 말씀을 하셨다고 본다며 이번 총선 패배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들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고쳐나가는 것이 진정한 정부 여당의 자세가 아니겠느냐고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바로 유시민 작가가 총선날 언급한 것처럼 안 변하는 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와서 김진표 국회의장 법사위 김 빼나? 한편 그동안 뭘 하다가 갑자기 김진표 의장이 오늘 법사위 기능분리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한다고 합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면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법사위가 법안 내용 자체를 심사해서 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경우가 있어 월권이란 지적이 있었는데요. 개정안에는 법사위의 기능을 분리해 체계, 자구 심사는 신설하는 법제위에서 담당하고 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에 대한 입법 기능은 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김도읍 때문에 열불이 났었는데 그걸 다 지켜보고 가만히 있더니 이제 민주당이 법사위 가져오려니 이제서야 3대 정치개혁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21대 국회 2달도 안 남았는데 최상병 특검이나 앞장서야지 이미지 관리하려는 것인지 또 김진표가 저걸 발의했다 하니까 언론들이 달려들어서 기사를 써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민영배 의원 원내대표 출마 고려 중이다. 민주당은 5월 둘째 주에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예정하고 있고 홍익표 임기는 4월로 종료됩니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주요 후보군에는 이번 총선으로 4선에 성공한 김민석 의원을 비롯해 3선이 되는 김병기, 김성환, 김영진, 박주민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후보군만 2자릿수로 서영교, 박찬대 차고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 원내대표는 통상 3, 4선이 맞는 것이 관례로 총선 압승 결과 3, 4선 고지에 오른 당선인만 44명이라고 합니다.
한편 연합뉴스, 재선에 성공한 한 의원은 통화에서 원내 협상에서의 지나친 강경 기조가 정쟁으로 비친다면 총선 승리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외면받을 것이라며 대화가 되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연합은 이 인물들을 사선 중에서는 남인순, 박범계, 한정혜 의원이 비교적 개파색이었던 후보군으로 분류하며 3선 중에서는 강훈식, 박주민, 송기현, 조승래, 진성준, 한병도 의원 등이 이름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조심해야겠는데요. 한 달 동안 엄청 치열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최민희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나의 원내대표 선정기준, 법사위원장, 과방위원장 고수할 사람이라고 언급했고, 오늘 새날에 출연한 민영배 의원 역시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지난 원내대표들의 답답함을 진역하며 원내대표 출사표를 언급했습니다. 민영배, 민주당은 이번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 진짜 혼날 것입니다. 전투력이 이번엔 1번이다. 싸우지 않고 타협하는 사람은 이번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많이 보는데 싸움박질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민영배, 22대가 일을 잘하려면 국회의장, 당대표, 원내대표까지 포함해서 당 지도부를 주요 포인트에 있는 분들을 오늘 최민희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법사위원장 이번에 넘겨주면 절대 안 된다. 그런데요, 이번에는요, 다 안 넘겨주겠다고 할 거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원내대표 몇몇 사람들 모셔다 들어보면 다 한다고 한다. 그런데 안 한다. 이번에도 한다고 그래놓고 안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면전에서 진짜 면박을 줄 거다. 민영배, 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안 되도록 제가 원내 출마 검토 중이다. 실제로 제가 자뻑하려는 게 아니고 진짜 나오려는 분 쭉 봤는데 첫 번째는 그 합리적이니 그 협인이 이런데 충실한 분들은 안 된다. 두 번째는 기존 여의도 정치에 익숙한 분들은 안 된다. 선수가 많으면 무조건 불리하다. 제 기준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 세 번째는 용감해야 한다. 거칠고 용감해야 한다. 이제는 말할 수 있는데 탈당해서 얼마나 복장이 터졌는지 아세요? 자, 합의를 했다. 검찰 수사권을 특위까지 만들어서 그대로 합의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틀 만에 바로 파기를 한다. 민영배, 그 파기를 하는데 내 책임을 물어야지. 그런데 그때 1년 전에 한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들한테 이틀 전에 한 약속을 지킨다.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은 안 된다. 일단 탈당까지 하면서 결기를 보여줬던 민영배 의원 같은 분들이 원내대표 후보군에 오르는 것은 당을 위해서도 아주 좋은 일인데요. 윤호중, 박홍근, 박광원의 막판 홍익표 원내대표까지 당원들로선 학을 떼는 지점이라 차기 원내대표는 제발 의원들이 제대로 좀 뽑아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로 기훈님, 어제 28%에서 오늘은 26%다. 26%짜리가 자기는 잘하는데 국민이 몰라준다고 한다. 서로 피곤하게 하지 말고 그냥 내려와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